연구한 리액티브 블렌드 시스템은 시스템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연구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제 결과를 말씀드리겠는데 2001년 마쿠스코 그룹에서는 어떤 플로러선스 그룹을 이용해서 UV 디텍터, GPC의 UV 디텍터를 갖다가 레졸루션을 높이는 방법으로 펑셔널 그룹을 바꾸어가면서 리액티비티와 그리고 커플링 리액션의 키네틱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은 세컨 오더 레이트 이퀘이션을 사용하였습니다. 반면에 인터페이스 연구에 있어서는 존스 그룹에서 1997년에 이미스블한 두 폴리머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어떤 서멀리 익사이티드된 캐피러리 웨이브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고, 99년 크레이머 그룹에서는 반응에 의해서 생겨나는 코폴리머들이 생겨나면서 인터페셜 텐션이 감소하고, 그 감소한 인터페셜 텐션 때문에 어떤 울퉁불퉁한 표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퀘이션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00년에 저희 실험실에서는 AFM 어널리시스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리액티브 블렌드 시스템에서의 인터페이스 변화를 스키마틱하게 표현한 것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샤프한 인터페이스가 존재하고 양쪽에 따로 폴리머 A, 폴리머 B가 존재하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리액티브 사이트들이 서로 만나면서 어떤 정션 포인트를 이루는데, 이 정션 포인트가 생겨나기에 계면이 충분한 넓이가 있을 때는 인터페이스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샤프하게 계속 유지가 되다가, 이 정션 포인트들이 어느 정도 이 계면을 세츄레이션 시키기 시작하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에어리어를 새로 제네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의 언듈레이션이 생기게 되고, 이 언듈레이션이 생기면서 계속 반응이 이루어져서 중부에는 이렇게 굉장히 울퉁불퉁한 면을 이룰 수 있고, 심하게는 마이셀까지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폴리머 인터페이스에서의 레오로지컬 스타디는 보스미나 그룹에서 98년, 2000년에 이런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플레이트 두 개를 겹쳐서 어떤 모듈러스 체인지를 통해서 인터디퓨전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두 개의 플레이트가 이렇게 붙는 웰딩 타임에 따라서 모듈러스가 증가하는 걸 이용해서 디퓨전에 관한 설명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레올로지컬 테스트를 이용하여 어떤 리액션 키네틱스를 관찰하는 메소드를 갖다가 제시하고, 그 다음에 폴리스타이렌을 카르복실레이트기로 이렇게 터미네이트 시킨 그런 폴리스타이렌과 어떤 글리실린 메타아크릴레이트와 PMMA를 코폴리머리제이션한 PMMA GMA를 GMA 블렌드 시스템에서의 어떤 리액션 키네틱과 인터페이스 모폴로지 체인지를 이 레오로지컬 메소드로 스터디하고, 그 다음에 모듈러스 체인지와 어떤 인터페이스 모폴로지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해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머티리얼은 PS와 그리고 PS에 리액티브한 카르복실레이트 기를 붙인 PS MCOH, 그리고 PMMA와 역시 반응기인 GMA를 코폴리메리제이션한 PMMA GMA를 사용했고, PMMA GMA의 GMA 몰분율은 NMR 결과가 3%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샘플은 PS와 PS MCOH를 솔루션 블렌딩하고 PMMA와 PMMA GMA를 조성에 맞게 솔루션 블렌딩한 후 굉장히 매끈한 서피스를 얻기 위해서 실리콘 웨이퍼 위에 160도씨로 컴프레션 몰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플레이트를 이런 식으로 겹쳐서 레올로지 테스트를 한 이후에 PS의 셀렉티브한 용매인 사이클로엑스엔으로 셀렉티브 와싱을 해서 이 계면을 AFM으로 관찰했습니다. 저희 실험은 어떤 레올로지 테스트를 하기 위한 샘플 셋업인데요. 이렇게 패러렐한 지오메트리 사이에 이렇게 두 개의 각각의 샘플, PS 쪽과 PMMA 쪽의 플레이트를 이렇게 놓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웰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레오메타를 통해서 디텍트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사용한 레오메타는 ARS이고, 스트레인은 0.5%, 프리퀀시는 0.1 라디언/세컨으로 실행하였습니다. 저희 실험의 전형적인 데이터인데요. 저희 실험의 전형적인 데이터는 이렇게 두 플레이트 모드를 갖다가 리액티브한 그룹으로 이렇게
리액티브한 그룹으로만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초기에 샤프하게 증가하는 스테이지 1이라는 부분과 중간에 이렇게 플래트하게 유지가 되는 스테이지 2라는 부분, 그리고 후반부에 완만하게 증가하는 스테이지 3라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이와 비교를 하기 위한 어떤 그냥 PS, 그냥 PMMA, 즉 리액티브 그룹이 달리지 않은 경우에도 두 물질의 파셜리 미스블한 성질 때문에 약간의 존재하는 4나노에서 5나노 정도의 존재하는 개면 때문에 이 정도로 모듈러스 체인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PS, PB와 같이 거의 미스블 하지 않고 샤프한 개면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모듈러스 값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초반부에 있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서 반응으로 인터페셜 어디션 스트렝스가 증가하면서 컴플렉스 비스코시티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이 스테이지 1에 대한 분석은 먼저 인터페셜 스크니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AFM 관찰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컴플렉스 비스코시티 체인지를 어떤 익스텐트 오브 리액션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때 반응을 어떤 디텍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간단한 리액션 이퀘이션으로 이렇게 피팅해 보았습니다. 스테이지 1의 데이터인데요. 스테이지 1에서 먼저 저희는 어떤 조건에서 실험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PS 쪽은 완전히 리액티브 그룹으로만 놔두고 PMMA 쪽을 PMMA, GMA의 양을 달리해가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 100%와 100%에서 20%일 때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곡선을 그리다가 12%부터는 이렇게 스테이지 2, 즉 플래트한 부분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데이터 포인트가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리액션을 이렇게 분석하기에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 스테이지 1은 12%의 물질로 12%로 분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12% 샘플의 시간에 따른 어떤 AF 이미지인데요. 지금 한 1000초, 10,000초 정도가 어떤 반응이 초반에 이렇게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2로 넘어가는 상태이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실리콘 A4로 몰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RMS 러프니스가 2나노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작은 값을 띠고 있고, 실제로 반응이 진행되면서 어떤 샤프한 계면에서 바로 만나서 어떤 샤프한 계면은 많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RMS 러프니스 값은 그렇게 변하지 않고, 실제로 8,000초 정도 되어서 반응이 꽤 진행되었을 때도 RMS 값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반응이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된 후라고 생각하는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2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RMS 값이 42나노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서 후반부부터는 인터페이스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스키마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리액션을 분석하기 위한 어떤 피팅 이퀘이션인데요. 전형적인 퍼스트 오더 리액션과 세컨드 오더 리액션의 이퀘이션을 사용했는데, 이때 컨버전을 우리는 컴플렉스 비스코시티 체인지로 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드리면은 처음에는 어떤 그 리액티브 그룹이 있는 그 컴플렉스 비스코시티에다가 반응기가 없는 컴플렉스 비스코시티 체인지 차이를 빼준 다음에 어떤 노멀라이즈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컨버전을 얻습니다. 180도에서의 어떤 그 플랫인데요. 180도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퍼스트 오더 플랫에서는 굉장히 직선이 잘 맞아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세컨드 오더 플랫에서는 직선과 많이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서 퍼스트 오더 플랫이 퍼스트 오더 이퀘이션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결과는 200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220도에서도 역시 퍼스트 오더가 세컨드 오더가 잘 맞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래서 이 180, 200도, 220도의 각각의 퍼스트 오더 플랫에서 구한 키네틱 콘스탄트를 이용해서 아레니우스 플랫을 해보았는데요. 아레니우스 플랫을 해본 결과 직선식에 잘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되었고,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도 57kJ per 몰로 구해졌는데, 리포트된 데이터로 84kJ per 몰가 오더에서 맞아 들어가는 것으로 이 실험의 어떤 신빙성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스테이지 1의 분석 결과인데요. 저희는
이 반응 시스템을 퍼스트 오더 키네틱스를 따른다고 결론 지을 수 있었고, 이러한 퍼스트 오더 키네틱스를 따르는 이유로는 2001년 하시모토 그룹에서 설명한 수도 퍼스트 오더라는 개념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어떤 리액티브 블렌드 시스템에서의 리액션 키네틱스는 서피스 사이언스의 가스 솔리드 시스템과 비슷해서 서로의 농도에는 관계가 없이 그 두 개의 만나는 계면에서의 어떤 비어있는 사이트,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사이트의 개수에만 의존한다는 것이 이 수도 퍼스트 오더인데, 저희 시스템에서도 이렇게 거기서 사용한 에어리얼 덴시티 대신에 어떤 컴플렉스 비스코시티 체인지가 그것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면은 역시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플래트한 모습이 나타나는 스테이지 2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해보았는데요. 이게 처음에 샤프하게 이렇게 반응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가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부분이 스테이지 2라고 생각할 때 바깥쪽에 있는 그 체인들이 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간 걸리는데, 요 걸리는 시간 동안은 어떤 반응이 더 일어나지 못해 약간 어떤 플랫하게 이렇게 컴플렉스 비스코시티 값이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런 체인 트랜스포트 프로블럼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2%와 100%의 스테이지 2를 비교해 보면은 100%의 경우에는 짧게 걸리다가 12%의 경우에는 그 플랫한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보아서 스테이지 2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은 이런 체인 트랜스포트 프로블럼 때문에 플랫한 모습이 생기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로 이게 완만하게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세 번째 스테이지의 어떤 데이터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증가 부분은 어떤 리액션 키네틱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 뒷부분에서는 어떤 인터페이스 모폴로지 체인지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가 인터페이스 러프니스와 컴플렉스 비스커시티의 증가를 서로 이렇게 연관을 지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12% PMMA, GMA를 쓸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위해서 풀리 리액티브한 샘플을 사용하였습니다. 반응 시간의 경감에 따른 어떤 인터페이스의 모폴로지 변화인데요. 약 2만 초 정도에서는 2만 초, 3만 초, 4만 초 정도로 시간이 증가해감에 따라서 RMS 러프닉스 값이 96나노, 159나노, 180나노 정도로 이렇게 계속 증가해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관계를 어떤 플라스를 보면 인터페이스 시크니스와 컴플렉스 비스코시티 사이에는 어떤 리니어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간단한 모델링을 계획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마이셀이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01년에 마코스코 그룹에서는 코폴리머를 컴패티빌라이저로 넣어준 피지컬 컴패티빌라이제이션의 경우에는 어떤 TM 이미지를 통해서 마이셀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주었는데,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리액티브 블렌딩을 케미컬 컴패티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할 때, 이때도 역시 인시추로 생겨나는 마이셀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TM 스터디를 진행 중입니다. 서머리입니다. 저희가 실험한 시스템은 어떤 두 플레이트 사이에서 어떤 모듈러스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초반부에 그냥 급격한 진행부였던 스테이지 1은 어떤 리액션 키네틱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고 퍼스트 오더 리액션이라는 결론을 얻었으며, 두 번째 스테이지의 경우는 어떤 체인 트랜스포트 문제로 체인이 이렇게 접근해오면서 어떤 플래트한 영역이 농도에 따라서 더더욱 이렇게 길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테이지의 경우에는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흔들리면서 인터페이스 모폴로지가 바뀌면서 우리가 컴플렉스 비스코시티가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두 가지의 연관관계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결론이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